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열릴 ISA 계좌, 우리말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말하는데요. 일반 저축계좌와 다르게 개인종합자산관리라는 말을 붙여서 이 계좌를 표현하곤 하는데요. 이 ISA는 사실은 뭐 대단한 말이 아니고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그냥 약자입니다. 약자를 이 한글로 긴 말을 좀 줄여서 쓴 것 뿐인데, 문제는 이게 뭐 비과세 제도 뭐 여러 가지 뭐 혜택 많은 걸 주지만 일단 분산 투자 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ISA 계좌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뭐 기존의 재형저축, 소장펀드, 뭐 보험의 비과세 저축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어찌 보면 ISA의 다양한 분산 투자를 이용해서 소득을 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더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ISA 계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ISA라는 계좌,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고, 또 어디 가서 뭐 인터넷을 뒤지신다거나 아니면 뭐 금융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ISA는 저런 거구나, 어떻게 쓰면 좋겠구나, 이런 가이드를 좀 잡을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ISA 계좌란 무엇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세이빙 어카운트면 그냥 저축 계좌입니다. 일반 통장인데 굳이 이걸 우리말로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ISA라는 거 안에 예적금, 주식, 펀드, ELS 같은 파생상품까지 다양한 투자 대상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흔히 많이 계신데요. 이 주식형 펀드 외에도 국내, 국외 모든 주식형 펀드가 다 가능하시고요.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도 가능하시고 당연히 혼합형 펀드 같은 경우도 가능하십니다. 이게 왜 좋으냐?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는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주식 거래 자체가 매매세 정도 외에는 사실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 자체도 사실은 세금이 크지가 않은데, 채권형 펀드나 혼합형 펀드 또는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죠. 거기다가 환차익까지 발생되면 추가로 세금이 붙게 되는데, 이 ISA에서는 일반 국내 주식형 펀드 외에도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펀드에 대해서 모두 다 세금을 좀 절세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드립니다. 주의하실 거는 비과세, 면세가 아니라 절세라는 것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흔히 주식이 너무 높이 상승하거나 너무 낮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ELS나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 안전 대체 상품, 너무 안정적이지도 너무 공격적이지도 않은 대체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이 ELS인데, 여기에서도 15.4%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ISA의 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ELS는 일단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비과세 구간에 들어가면 당연히 세금이 없고요. 그 이상 되더라도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는 절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투자 대상을 갖고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IS 계좌가 좋다라고 말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진짜로 좋은지 아니면 나에게 안 맞는 건지는 나중에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지만, 일단 ISA 계좌라는 것은 만들어진 배경은 참 좋게 만들어진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A 계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는데, 현재 증권사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가능하십니다, 가입이. 근데 은행권에서는 아직까지는 투자일임업법에 대한 조치가 풀리지 않은 상태라 은행권에서는 지금 허가 신청을 냈고요. 이 허가가 아마 3월 말쯤, 3월 중순에서 말이면 완료가 돼서 늦어도 4월 초면 아마 은행권에서도 일임형 ISA가 아마 판매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한 특징을 좀 알고 가셔야겠죠. 신탁형, 일임형 딱 하나입니다. 누가 운영하느냐. 신탁형은 내가 하는 겁니다. 투자의 배분을 공격적으로 가든 안전적으로 가든 내가 수익 배분을 거쳐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내가 바꾸는 것이고요. 일임형은 전문가가 해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해주던 증권에서 해주던 모델 포트폴리오를 일정한 수익률을 맞출 수 있도록, 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서 수익률을 추가하는 상태인데,
만약에 내가 어떤 걸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투자 운영 방식이나 여러 가지 투자 포트폴리오 경제를 보는 눈이 있다고 하신다면 사실 신탁형에서 나을 수도 있고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해줘. 나는 좀 이런 의존하는 쪽이 많다고 한다면 사실 일임형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짜는 없겠죠. 아마 발표는 안 났고 실제 상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수수료 면에서는 좀 일임형의 수수료가 좀 더 붙지 않을까. 대신 관리해주고 대신 운영해주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수수료가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 두 가지에 대한 장단점을 잘 알고 가시면 좋은 것이, 신탁형은 내가 운영하기 때문에 남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내가 운영 능력이 좋다면 오히려 일임형보다는 신탁형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 맡겨놓을 테니 네가 알아서 해다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전 세계 주가가 출렁이고 있죠. 금리도 올라간다고 그랬다 다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유가는 지금 하락해서 끝을 모르고 있고, 금값도 지금 실제 수익은 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도 수익이 나기가 힘든 경제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일임형의 ISA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익이 날까요? 이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투자 대상 자체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란다면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임형을 해놓고 무조건 수익이 나겠지라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경제 상황에 따라서 투자 수익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 다만 내가 좀 잘 모르니 전문가가 좀 해다오라고 부탁하는 거 외엔 큰 차이가 없다. 이것만 알고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가입 대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입 당시 직전 해당 연도 과세 기준입니다. 만약에 지금 올해 2월 달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신다면 작년의 소득 기준으로 가입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작년이 없고 올해 내가 1월 달에 취업을 했다. 그럼 1월 달 소득 과표를 내시면 됩니다. 난 이제 얼마 안 돼서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작년과 올해 기준입니다. 꼭 당연연도까지도 포함이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근로사업자 모두 포함이고 농어민이 포함인데, 이 과세 기간 중에 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표적으로 주부님들은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맹점 아닌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한정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소득이나 이런 것도 다 떠나서 좀 많은 분들에게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약간 맹점 아닌 맹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그래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가입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15만 8천여 명 정도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뭐 극히 일부겠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소득이 있는 한 다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가입 시 준비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수증, 원천징수, 소득을 증명하는 겁니다. 소득을. 자, 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 지급 확인서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내가 농어민이다 라는 걸 밝히시려면 이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을 해 주신다고 하네요. 아마 그 실제 농어민이신 분들은 저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실 것 같으니까 꼭 가입을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서류를 발급받아서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자,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면 근로장려지원금 확인서를 꼭 받으셔야 된다. 이게 없으면 혜택을 못 받는데, 가입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겠지만 의무납입 기간이 일반적으로 ISA는 5년인데 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3년만 넣어도 일반 분리가사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납입 한도입니다. 많이 하실 텐데 1년에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최대 1년 최대 2천만 원. 월납을 하던 뭐 수시로 넣던 목돈을 넣던 1년에 넣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2천만 원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좌 가입 당해 연도부터 5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ISA를 계속 지켜보다가 올 12월쯤이나 돼서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돈을 여기저기 안 내다 보니 내 수중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있다. 뭐 1,000만 원만 있어도 괜찮겠죠. 그러면 12월 달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냐, 1월 달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냐. 만약에 지금처럼 주가가 안 좋으면 모르겠지만 경제가 좋아서 상승일 때 추가 수익을 바라보기 위해서 서둘러서 가입하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천만 원은 12분의 1로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마지막 한 달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다 넣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꼭 정기적인 추가나 납입이 아니시더라도 1년 딱 연도가 바뀌기 전에는 내가 얼마든지 2천만 원 한도는 넣을 수가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단 연간 한도의 2월은 없습니다. 한도가 2천만 원인데 내가 실제로 1,000만 원밖에 못 넣은 거예요. 1,000만 원 여유가 있네? 그럼 다음 달에 넣으면 좀 안 될까? 내년에는 좀 3천만 원 안 될까? 뭐 통신사 요즘에 인터넷 데이터 요금 쓰면 2월 된다 이런 광고를 많이 하는데 ISA는 그게 없습니다. 딱 1년 동안 2천만 원이고 못 넣으면 끝입니다. 연도가 바뀌면 새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딱 제한이 된다는 거,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재형저축, 재산형성저축하고 소장펀드 같은 경우랑 합쳐서 2천만 원입니다. 그냥 ISA만 2천만 원이 아니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해서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ISA 2천만 원 따로, 재형저축 2천만 원 따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재형저축으로 내가 한도를 2천만 원까지 올려놓으셨다라고 하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ISA를 가입하고 싶다. 그렇다면 맞춰야겠죠. 이거에 대한 한도를 좀 내리시고 대신에 그만큼 한도를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시고 하시는 것보다 미리, 만약에 가입을 준비하신다고 그러면 미리부터 기존에 있던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한도를 조정해서 넣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의무납입 기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년. 이 의무납입 기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무조건 돈이 들어가면 못 뺀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해지 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단 비과세라든가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것뿐이지 내 돈이 들어가면 묶여서 더 이상 꺼내지 못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요. 이 5년을 3년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3년 이내에 3년만 넘어가시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보고 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15세에서 29세 이하의 가입자. 청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15세가 무슨 소득이 발생을 할까요? 학교 다녀야 될 나이인데 20살 이상이면 모르겠죠. 왜 15세부터 이게 가입이, 이건 보험도 아니거든요. 저축 상품이고 소득이 발생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오히려 소득이 없더라도 주부님이나 아니면 노령자들에게 좀 혜택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좀 이 부분은 좀 의지가 이상하지만 일단은 요 구간에 들어가면 특히나 뭐 결혼이라든가 목돈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3년 이후에는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뭐 제도를 마련했다는데 사실 저 부분은 좀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돈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이름으로 1년에 2천만 원씩 1억까지 증여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 같은 서민들은 학교 다녀야 될 애들한테 나가서 앵벌을 시키지 않는 이상 전화기 때 돈을 벌긴 어렵습니다. 저는 저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어떤 제도가 그렇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이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걸 증빙을 하면 3년만 넘어가도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서류를 제출 안 하시면 5년까지 묶여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만 알려드렸고 내일은 IS에 좀 더 깊숙한 내용까지 들어가서 ISA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나머지 시간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